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9월 23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혼란의 러시아와 세계 공포예요. 전략 핵무기로 포함해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 부의장이 언급했습니다.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는 경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미국 또는 유럽연합이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러시아가 현재 러시아 영토를 침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라 문제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계속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어느 쪽 국가에 속하거나 또는 독립해야 하는가 분쟁을 지속해왔고,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리 영토다라는 주장을 하는 지역이죠. 현재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돈바스 지역에 포함되는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주는 러시아 지역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안스크주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최전선에 속해요. 즉 그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킨다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당장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전황상 러시아까지 밀렸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상황도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일 수 있고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즉 전략 핵무기 이야기는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전선인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다른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며, 이 간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전략 핵무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첫째로 전술 핵무기는 폭파 위력을 제한해서 사용하는 핵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둘째로 전략 핵무기는 국가 간의 교전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 범주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는 핵무기를 의미하죠. 쉽게 말해 약화한 핵무기와 강화한 핵무기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한 핵무기, 강한 핵무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서 전술 핵무기도 아니고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전술 핵무기 사용 정도는 크게 우려가 된 적이 있지만 말이죠. 전략 핵무기가 이렇게까지 언급되고 위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강한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2일 국제연합, 즉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일명 안보리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푸틴 대통령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침공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모든 이사국은 이처럼 무분별한 핵위협을 즉각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함께 앞서 말한 러시아 안보위 부의장의 계속된 핵 언급 같은 것에 정면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왜냐하면 위협만으로도 세계의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은 위협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될 필요가 있다는 어필이죠. 여기서 모든 이사국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이사국이란 국제연합의 이사국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국제연합이 뭘로 모였다 그랬죠? 안전보장 이사회로 모였다고 했어요. 이 이사 자리에 앉아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사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주기도 하고, 세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서자고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이사 자리에 앉아있는 국가를 이사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사 역할을 하는 국가를 항상 임명되어 있는 이사국가라고 해서 상임이사국,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어요.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현재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 문제가 있는데, 국제 분쟁에 대한 조사와 조처를 해야 할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에 러시아가 있어요. 국제연합이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국의 결단을 위한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것과 같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하고 전범으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국제연합의 주요 자리에 앉아서 국제연합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똑같이 참여하는 게 말이 되냐는 뜻이죠. 이건 정말로 필요성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연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러시아가 이 전쟁 중단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최근 러시아의 핵위협, 격화되는 동원령의 극단적인 행보는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국가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갈수록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최근 자신들과 동맹국가라고 생각했던 중국과 인도가 자신들의 전쟁을 지지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국제외교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선이 밀리는 모습도 있었죠. 러시아 입장에서 내외가 다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동원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했는데요. 동원령을 통해서 현직 군인은 아닌 예비군과 군을 위한 임무가 가능한 국민들을 군대로 동원하고 징집하게 됩니다. 실제로 9월 21일 이후로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은 모두 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원할까요? 막 방송에서 저 지금 징집됩니다 이렇게 하고 러시아 국민이 실제로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니죠. 외부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뉴스라 그렇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러시아 내에도 계속해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징집이라뇨. 대놓고 말해서 푸틴을 위해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응집되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원령을 기점으로 말이죠. 현재 모스크바, 상트레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해 38개 도시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전 시위이면서 상당히 격화된 상태로 9월 21일 시위 참여로 체포된 인원만 1311명에 달하고 있죠. 집계된 것만요. 또한 적극적 반발은 아니더라도 러시아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또 다른 움직임, 징집될 수 없다는 움직임, 즉 러시아로부터 탈출하는 시도도 있게 되는데요. 현재 해외로 떠나는 항공권은 매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징집될까봐 말이죠. 그러자 러시아 당국은 18에서 65세 남성은 항공권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판매 금지를 내린 상태이기까지 하고요. 그러나 대륙에 속하는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은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로 망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은 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각자가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부 러시아 국민들은 팔 부러뜨리는 법을 검색해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요. 러시아 정부는 결국 국가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원령 발동 이후 강력하게 저지하기만 힘들어지자 시위대 진압과 함께 또는 채무를 줄여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혼란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난 묵모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가 끝장나고 있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결과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하늘에 소위탄으로 불리는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면 뼈까지 녹아내리며 광범위한 범위의 인간 대량 살상용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무분별하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위협까지도 하게 되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거칠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말이죠. 러시아 현황에 막바지이면서 막바지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강력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러시아의 이런 행보와 국제사회의 긴장 강화는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세계에 누구든 다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만큼 위협의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재 강도를 올려가고 있으며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에 앞서 강대 강의 대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진행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국제사회에 우리 국가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드립니다.